얼마 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발표하자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피해가 두드러지던 와중 생각지 못한 주변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IRA 법안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현대차의 피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산업인데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니켈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의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배터리 부품, 광물 조달 비율을 전기차 보조금 수령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광물 조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항인데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며 심지어 2023년 40%로 시작해 2027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의무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조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광물 원산지 국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광물 원산지 국가 비중을 따져보면 중국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4대 배터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의 생산지 1에서 3위를 꼽아보면 중국은 리튬 채굴량 3위에만 이름을 올릴 뿐 나머지 광물 생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콩고,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결국 원산지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일까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재련입니다. 배터리 4대 광물의 재련 공정 모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수치로 보자면 리튬 68%, 코발트 84%, 니켈 76%, 망간 90%입니다. 중국 밖에서 캐낸 배터리 원료를 품은 암석들이 중국으로 모여들어 재련 과정을 거친 뒤 상품성을 지닌 순도 99.9%의 원료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구매 담당자는 만약 당장 중국 재련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원료 공급이 끊긴다면 미국 완성차 업체마저도 전기차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인도네시아에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아니어서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제품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원광, 중국 재련회사 조합으로 생산되고 있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많이 가지고만 있지 이를 개발할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네시아는 현대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셀럽탑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해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산업을 주도할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양사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9,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양사의 배터리셀 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15만 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인도네시아로서도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굳이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냐고 말하는데요. 현재 국가 산업과 직결되는 것은 자원과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기에 대부분의 자원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산업을 책임지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상당히 발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도 니켈 최대 생산국인 전만을 보고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인 행보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1위이고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는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작년 조코이 대통령은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현대차를 동원해 전기차 대국으로 거듭나길 바랬던 것도 조코이 대통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아무리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활발히 생산해도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및 전기차 보급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점차 성장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전기차의 소비도 수직 상승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장점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전기차에는 관세가 면제되어 현대차에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현대차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IRA 법안의 피해가 예상되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광물 원산지 조건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국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의 모습을 질투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텃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의 전기차 시장 선언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에서 한국이 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일본은 최근에서야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지난 7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6억 7천만 달러, 약 8,8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오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전기차 10종을 투입기로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의 전기차 개발 생산을 위해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약속도 밝혔습니다. 한편 도요타 아시아 지역 CEO 요이치는 도요타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아세안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에도 수출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를 수출업으로 삼아 현지 공급 체계와 인적 자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세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시장을 이용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생각지 못한 정책을 발표해 일본 시장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자 현대자동차가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지 전기차 점유율 90%를 웃돌고 있는 현대차는 보조금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골자로 한 전동화 전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디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현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현지 전기차 산업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25%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앞서 이미 사치세와 전기차 차량 홀짝제 면제와 전기차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불완전 조립 생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40년에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205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전기차 한일전은 한국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IRA 법안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의 승기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